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의 이해를 담당하고 있는 조규철입니다. 오늘은 머신러닝에서 강화학습의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앞에서 상태 가치함수와 상태 행동 가치함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하여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Q러닝 알고리즘, 역광학, 전이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개념을 살펴보고, Q러닝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실습 예제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결정을 하기 전에 동적 계획법을 간단하게 볼게요.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분할하여 작은 문제들을 먼저 해결한 다음 작은 문제의 해를 더 큰 문제의 해를 찾는 데 사용하는 기법에서 여러 번 나타나는 동일한 작은 문제들의 해를 기억해두고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다시 풀지 않도록 함으로써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 평가와 정책 개선 두 가지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밑에 그림을 볼게요. 우선 임의의 파일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가를 해서 만족하는 V 파일을 구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형태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V 파일에서 이제 개선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좀 개선을 하면 새로운 정책이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즉, 좀 더 쉽게 말하면 임의의 파일에서 정책 파일을 구합니다. 즉, 정책 V 파일을 구합니다. 그러면 상태 함수가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일 구해줬죠. 이 파일을 다시 파일 다시라는 개선된 정책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즉, 정책 평가를 볼게요. 임의의 정책 파일에서 시작하여 파일에 대해서 100만 변씩 수렴할 때까지 V 파일을 계산한다. 그러면 V 파일을 먼저 구합니다. 어느 정도 수렴했다는 것은 이게 좀 고정이 됐다는 소리니까. 그 다음에 V 파일을, 여기서 V 파일을 가져서 사용하여 정책 파일을 개선을 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즉, 정책 반복 과정을 수행한다고 되는데, 정책 평가와 정책 개선을 반복 수행하여 마지막에는 최적의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정책 평가를 한번 볼까요? 정책 평가는 임의의 파일에서 V 파일을 구하는 거죠. 주어진 정책 파일에 따를 때 각 상태에 얻게 되는 기대 보상과 V 파일을 계산합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수식 그대로입니다. 상태 함수죠. 그리고 임의의 V0에서 시작하여 VK가 수렴할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즉, 우선은 이 정책 임의의 파일에서 임의 정책이니까, 임의 정책은 뭐 결정난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하여 돌립니다. 즉, 요까지가 돌리는 건데, 임의의 정책에서 템프를 구한 다음 V 파일을 계산해서 템프와 위에서 계산된 V 파이가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적은 것입니다. 맥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요 뒤쪽에서 가장 큰 값입니다. 가장 크다는 말이 요거 차가 가장 크다는 거죠. 가장 큰 놈을 델타로 둡니다. 이 델타를 특정 작은 양수보다 작다는 말은 이 차이가 이제 작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V0하고 V5하고 차가 거의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임의의 V하고 V5하고 차이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뭐합니까? 수렴할 때까지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 번 돌려서 템프, 즉 임의의 V하고 우리가 이제 계산한 V5하고 차이가 적다는 것은 그 차이 중에 가장 큰 놈이 차이가 적다는 것은 이제 거의 수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속 돌려서 정책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개선된 V 파이가 만들어지겠죠. 평가된 V 파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정책 평가에서 만들어진 V 파일을 가지고 파일을 유도해냅니다. 즉, 상태 가치 함수 파일 V로부터 정책 파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즉, 최적은 아니지만 개선된 파일은 argument maxA q 파이 sa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q는 요 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요 식을 그대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태 S는 상태 집합에 속하고 VS는 위에 공식 있죠. 이게 뭐가 됩니까? 가계수를 모두 적용을 해보고 정책 파이가 만들어지도록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S가 상태 S 집합에 속해 있을 때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녀석을 찾아서 정책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값반복 학습이 있는데, 값반복 학습은 옆에서 배운 여기서 가치 함수 있죠. 그걸 하는데 임의의 함수 v0를 시작하여 정책은 계산하지 않고 가치 함수가 수렴할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렴한 가치 함수 v 파일을 사용하여 정책 파일을 결정하는 방법이 값반복, 뭐 밸류 반복이라는 뭐 말도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앞에 거하고 거의 앞에 거는 똑같습니다. 즉 먼저 v 파일을 뭐합니까? v 파일을 계산합니다. 이때는 앞에 거하고 정책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은 정책 아까 뭔가 계산을 하지 않고 바로 뭐합니까? 바로 구해진 파일을 가지고 바로 뭐합니까? 정책 결정은 이런 식으로 돌립니다. 즉 위에 식에서 정책 계산에서 정책 결정을 바로 할 수 있게 사용하는 겁니다. 즉 수렴한 가치 함수를 바로 적용을 해서 쓰는 방법이 값 반복 학습입니다. 그 다음에 Q러닝 알고리즘을 보겠습니다. Q러닝 같은 경우는 정책을 반복하고 값 반복 학습 알고리즘을 돌려서 정확한 MDP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 상황에서 정확한 MDP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돌려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MDP 모델을 만드는 게 그래 만만치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 중에 가장 흔한 예를 보면 그냥 공부할 만한 예인 Q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델이 없이 학습하는 강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위에 말한 정확한 MDP 모델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Q러닝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없이 학습하는 강학습 알고리즘을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치 해가지고 현재 상태를 관찰하고 난 다음에 반복을 합니다. 행동 A를 선택하여 수행, 즉시 보상값을 계산하고 관측하고 새로운 상태 S-를 관찰합니다. 그래서 이 관측을 반복 수행을 합니다. 즉 감마 맥스 Q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주는 맥스를 선택해서 QSA를 만들고 S-가 S가 됨으로써 상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알고리즘입니다. Q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러닝 알고리즘은 S와 A를 다 일일이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 가치 함수, 상태 행동 가치 함수를 구하는 거겠죠. 자, 현재 상태 S를 관찰해서 두 번째, 그 다음에 반복을 하죠. 행동 A를 한 다음 즉시 보상값, 새로운 상태, 이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 식에 맞춰서 값을 구해내면 되겠죠. 즉 Q가 뭡니까? 보상값이니까 보상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기대되는 보상값이니까요. 처음에 식을 만들어 어떻게 만들냐면 상태 S 1에서 시작해서 할인율은 0.8, 행동 A를 선택한다고 수행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S-S5를 관측해 보도록 식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Q 상태 행동 가치 함수 상태 S 액션 A가 됩니다. 그러면
요 표를 보면, 자, 처음에 state는 뭡니까? 1. 그 다음에 행동은 뭡니까? 5. 이게 되겠죠. 여기에 값을 이제 채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함수 위에서 공식이 있으니까, R 1.5, R state 1이고, 액션이 5일 때, 뭡니까? 이거는 100이 됩니다. 보상값은. 그 다음에, 5에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각 상태를 보는 거죠. 5로 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거는 보시면 5, 1, 5, 4, 5,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Q, 기대되는 보상값을 보면 Q5-1, Q5-1 뭡니까? 이거 0입니다. 그 다음에 5-4, C4 이것도 뭡니까? 0입니다. 그 다음에 5-5는 5-5도 0입니다. 0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됩니까? 그 다음에 이걸 다 더해볼게요. 100, 0.8 곱하기 다 해봤자 맥스는 0이니까 답은 뭐가 됩니까? 100이 되겠죠. 그래서 스테이트 Q15는 어디냐면 Q15가 뭡니까? 잘못됐습니다. 여기가 100이 됩니다. 그러면 이 QSA의 공식이 식이 요 표가 행렬이 요걸로 바뀌고 다시 계산이 되겠죠. 이걸 언제까지 합니까? 계속 올리피트 포에버입니다. 어느 정도 수렴할 때까지. 이걸 계속 돌려주는 거니까 그렇게 알면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실습 예제를 보면서 정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Q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을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방이 0, 1, 2, 3, 4가 있고 5번 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5번 방이 아웃입니다. 나가는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문은 어디에 있냐 하면 1과 2 사이에 문이 있고 왔다 갔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와 3 사이, 그리고 1과 3 사이, 그 다음에 0과 4 사이, 그 다음에 4와 3 사이, 그 다음에 4와 5 사이에 문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Q러닝 알고리즘으로 가장 내가 이득이 되면 내가 현재 위치 0에서 어떻게 가면 가장 좋을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 스테이트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룸 1이 있고, 그 다음에 룸 1, 룸 3, 룸 4, 그 다음에 룸 3번에서 연결된 룸 2번, 룸 4번에서 연결이 되는 뭐 있습니까? 룸 0가 있습니다. 그리고 1번과 4번은 뭐에 갈 수 있습니까? 룸 5번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5번에 아웃으로 가는 게 100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가는 거는 뭐가 됩니까? 100. 4번에서 5번 가는 것도 100이 됩니다. 그리고 5번에서 1로 가는 거는 없죠. 보상이 없고, 이거 0. 그리고 5번에서 5번 가는 것도 1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서 1번 가는 것도 없으며, 우선 이렇게 목표가 가는 게 100만 정해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0값으로 기대 보상값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표를 이용해서 이제 Q를 만들고 그에 맞는 보상값을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자, 우선 Q SA를 만들어 볼게요. 자, 스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액션이 있습니다. 스테이트는 0, 1, 2, 3, 4, 5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도 0, 1, 2, 3, 4, 5가 있습니다. 이게 힘들로 주어지고, 액션은 0이란 말은 0번 방으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전체는 우선 하나, 둘, 셋, 넷, 다, 전부 다 우선 0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자, 이게 Q이고, 그다음 보상값을 볼까요? 자, 보상값은 어떻게 됩니까? 스테이트와
뭡니까? 액션으로 만들어진 표가 있습니다. 스테이트는 0, 1, 2, 3, 4, 5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지겠죠. 액션도 0, 1, 2, 3, 4, 5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갈 수 없는 거는 마이너스로 할게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것부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갈 수 있는 거는 0번 방에서 4번 방으로 가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1번 방에서 갈 수 있는 거는 1번 방에서는 3번 방과 5번 방을 갈 수 있습니다. 3번 방은 보상값이 없지만 5번 방은 보상값이 100입니다. 그리고 2번 방에서 볼게요. 2번 방은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3번 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번 방에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3번 방에서 보겠습니다. 3번 방은 갈 수 있는데 2번 방하고 3번 방, 4번 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 방, 1, 2, 4를 갈 수 있네요. 3번 방은. 3번 방에서 이제 갈 수 있는 게 1번이니까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4번 방에서, 4번 방은 0번 방과 3번 방, 5번 방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0번 방, 그 다음에 3번 방, 그 다음에 5번. 100점이 되겠네요. 보상은 100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방에서 갈 수 있는 거는 어디 갈 수 있습니까? 5번 방은 1번가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방 못 가며, 3번 방도 못 가며, 4번 방에 갈 수 있고, 5번 방에 가면 100이 됩니다. 이렇게 탁 초기화된 처음에서 만들어진 Q와 보상값의 표가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를 한번 이제 실제로 풀어보겠습니다. 처음에 Q러닝 식을 보시면 앞에 있는 식을 그대로 쓸 겁니다. 자, 스테이트를 이동할 때마다 Q가 바뀌니까 그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스테이트 S는 1, 자, 방 1번을 말합니다. 쓰는 1이고 할인율은 0.8, 그 다음에 행동은 처음에 A를 5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에 맞춰서 풀면 되겠죠. Q1과 5입니다. 그러면 Q1과 5니까 Q1과 1에서 5번 행동을 취할 때입니다. 자, 여기서는 요 값을 이제 갱신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식에 따라서 우선 보상값을 구해야겠죠. R 1과 5입니다. 자, 그러면 R은 1과 5, 요거니까 R 1에서 5, 100이죠. 그럼 100이 되고, 그 다음에 감마 0.8 하고,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는 행동 중에 가장 높은 값을 선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에 식을 참조하시고, 그러면 만들어질 수 있는 건 Q가 뭐가 됩니까? 5번 방에서 이제 갔으니 5번 갈 수 있는 거는 2번, 4번, 5번이 갈 수 있죠. 자, 그래서 Q 5에서 1번 가는 거, Q 5에서 4번, Q 5에서 5번 가는 거. 이것들의 가장 맥스 값을 구해줍니다. 그러면 Q5-1을 볼게요. Q5-1은 다시 입표를 봐야 되니까 5-1, 0, 5-4, 0, 5-5도 0입니다. 0, 0. 이 사이의 맥스 값이니까 0이 되겠죠. 곱하기 0.8을 더하면 얼마 됩니까? 100 더하기 0이 돼서 100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식을 갱신하면 됩니다. 여기가 100이 됩니다. 맞죠? 이거를 갈 수 있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값이 수렴해질 때나 아니면 횟수를 정해서 한계를 정합니다.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는 횟수를 정해서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일이 다 수정을 하면 최종적으로 QSA가 수정이 되겠죠. 이것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경로를 찾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특별한 건 없지만 이렇게 계속 구하면 된다는 거고, 최종 답은 나중에 한번 자료 같은 거 보시면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역강화학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역강화학습이란
보상함수가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전문가의 바람직한 행동 시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나 그와 동등한 사용자의 전문적 시연을 실시하고 합니다. 즉 이제 무슨 말이냐면 보상함수가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가 직접 시연을 한 상황을 학습합니다. 즉 시연을 관측한 데이터로부터 보상함수를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보상함수를 사용하여 가치함수를 학습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 즉 어쩔 수 없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다시 역으로 오는 학습을 강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상태 S에서 전형적인 보상함수 R을 표현하는 것은 자 이제 보상함수를 한번 고민해 볼까요? 상태 S에서 특징 phi에는 선형결합을 표현하는 건데 자 가중치와 특징을 누적의 뭡니까? 합을 구하는 게 보상값이 주어집니다. 즉 이거는 시연을 통해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통해서 직접 보상함수를 학습을 하는 방식이 역강화 학습입니다. 원래는 데이터가 주어지고 이거를 이제 보상함수 만들어야 되는데 자료가 부족하거나 보상함수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역으로 하는 방법을 채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이학습을 볼게요. 전이학습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지식 또는 모델에 관련된 다른 학습이 이용되는 것. 원 문제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학습 시스템에 있습니다. 자, 이거를 목표 영역의 문제, 즉 비슷한 문제를 들고 와서 학습 시스템에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이학습은 A라는 문제를 풀기 힘듭니다. 그러면 미리 B라는 방법이 있다고 치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학습 시스템을 만들 때 B도 사용을 해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즉 활용 가능한 학습 데이터가 부족할 때 과거에 습득한 지식을 목표 영역으로 이전시켜야 할 때 유용하게 써서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전이학습이라고 부릅니다.